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지식을 쉽고 단단하게 전해드리는 채널 경제가 뭐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치열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만 원짜리 한 장으로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퇴근길 마트 장바구니에 담긴 몇 안 되는 물건 가격에 움찔하며 말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우리는 작년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통장에 찍힌 숫자는 조금이라도 늘어났을 텐데 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좁은 골목으로 내몰리는 기분이 들까요? 정답은 잔인하게도 내 돈의 가치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 시장의 시계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 주식 지수, 심지어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까지 우리가 망설이는 동안 세상의 모든 자산은 저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인데 자고 일어나니 가난해졌다는 벼락거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종잣돈 1,000만 원, 이 돈은 누군가에게는 명품 가방 하나 가격일 수도 있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이 1,000만 원은 당신의 미래를 바꿔놓을 금융 요새의 첫 번째 벽돌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작정 유행을 따르는 도박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자라나는 균형 잡힌 요새를 설계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설계도를 공개하기 전 경제가 뭐야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요새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30대, 20대, 30대, 10대, 10의 마법 같은 설계도를 지금 공개합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땅을 고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원화라는 땅은 생각보다 질퍽거립니다. 글로벌 경제라는 바다에 작은 파도만 일어도 원화의 가치는 힘없이 출렁이죠. 마치 비가 오면 금세 진흙탕으로 변해버리는 노지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새의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에 전체 예산의 30%, 즉 3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장 단단한 바닥을 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핵심 재료는 바로 미국 단기 국채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30%라는 비중을 설정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안정성이라는 튼튼한 안반을 확실히 확보하면서도 집의 다른 공간들의 성장의 에너지를 충분히 분산하기 위한 가장 전략적인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300만 원은 시장이 광기에 휩싸여 요동쳐도 내 자산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심리적 마지노선 역할을 합니다. 미국 국채는 세계 경제의 기축 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삼습니다. 특히 만기가 짧은 단기 국채는 금리가 오르내리는 변동성 속에서도 가격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매달 혹은 분기마다 달러로 된 이자가 당신의 금고에 꼬박꼬박 채워주는 고마운 자산이죠. 이 기초 공사가 끝나는 순간 당신은 당당한 달러 보유자가 됩니다. 환율이 폭등하고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당신의 요새 바닥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며 전체 자산의 가치를 방어해 줄 것입니다. 300만 원의 달러 국채. 이것이 당신의 금융 요새를 지탱하는 가장 깊고 단단한 뿌리이자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시작입니다. 단단한 바닥을 다졌다면 이제 그 위에 지붕을 떠받칠 든든한 기둥을 세워야 할 차례입니다. 과연 어떤 재료로 기둥을 써야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쉽게 삭아버리는 나무나 붉게 녹슬어버리는 철근은 우리 요새의 재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았던 인류 최고의 자산, 바로 금을 선택합니다. 전체 예산의 20%인 200만 원을 이 황금 기둥에 배정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금을 보며 이렇게 묻곤 합니다.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는 돌덩이에 왜 소중한 돈을 투자하나요? 하지만 그것은 금의 본질을 오해한 것입니다. 금은 단순히 돈을 불려주는 수익성 자산이 아닙니다. 금의 진짜 정체는 종이 화폐의 가치가 파괴될 때 나를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독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은 결국 종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이자가 3%인데 물가가 5% 오른다면 당신의 돈은 통장 안에서 매년 2%씩 조용히 녹아 없어지는 셈이죠.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금은 실물 자산 그 자체이기에 물가가 오르는 만큼 스스로의 몸값을 높이며 당신의 구매력을 방어합니다. 돈을 직접 발행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왜 금고에 금을 가득 채워 넣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화폐를 만드는 주체들조차 종이 조각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만 원어치의 금 기둥은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때, 혹은 예기치 못한 전쟁이나 재난이 닥칠 때 당신의 요새가 무너지지 않게 버텨줄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이 황금 기둥이 당신의 미래를 굳건히 지탱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요새의 뼈대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새가 너무 튼튼하기만 하고 어둡다면 그 안에서의 삶은 결코 풍요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새의 벽면에 아주 커다란 통창을 낼 것입니다. 미래의 혁신과 성장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이죠. 이를 위해 예산의 30%, 즉 300만 원을 반도체, AI, 빅테크 같은 성장주 ETF에 투자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성장주 비중을 30%로 결정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파도를 견디는 것을 넘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위에서 수익이라는 달콤한 결실을 쟁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공지능이 인류의 삶을 재편하고 반도체가 모든 산업의 쌀이 되는 이 시대에 자산의 30%를 혁신의 중심에 태우는 것은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티켓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성장은 때때로 고통스러운 변동성을 동반합니다. 주식 시장의 바람은 때로 무섭게 몰아치고 창문이 금방이라도 깨질 듯 흔들리는 불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이미 30%의 국채 바닥과 20%의 금 기둥이 있습니다. 자산의 절반인 50%가 요지부동의 안반 위에 서 있는 상태에서 30%의 창문이 흔들리는 것은 당신이 충분히 통제하고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은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소중한 1,000만 원을 2,000만 원, 5,000만 원 그 이상으로 불려줄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요새의 단단한 안전함 위에서 미래의 성장을 마음껏 머금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설계자의 즐거움이자 특권입니다. 많은 포트폴리오가 흔히 간과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아무리 외벽이 튼튼한 요새라 해도 그 안에서 먹고 마실 물이 없다면 결코 오래 버틸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산의 10%인 100만 원을 활용해 요새 안에 마르지 않는 작은 샘물을 하나 파기로 했습니다. 바로 배당주와 고배당 ETF입니다. 1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어쩌면 작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돈은 주가 하락이나 시장의 공포와는 상관없이 매달 혹은 매분기 당신에게 현금이라는 든든한 보급품을 전달합니다. 앞서 살펴본 성장주가 미래의 화려한 결실을 꿈꾸게 한다면 배당주는 오늘 당장 지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달래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 전체가 하락세에 빠져 내 주식 계좌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을 때 통장에 꽂히는 몇천 원, 몇만 원의 배당금은 투자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지지대가 됩니다. 이 10%의 샘물은 당신의 요새를 단순하고 차가운 방어시설이 아닌 사람이 온기를 느끼며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완성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새에는 반드시 언제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든든한 비상구가 있어야 합니다. 남은 예산의 10%, 즉 100만 원은 그 어떤 상품에도 투자하지 않고 현금 그 자체로 남겨둡니다. 투자의 거장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현금의 비중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 기회비용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현금은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연한 무기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자산을 내던지는 폭락장이 찾아왔을 때를 말입니다. 튼튼했던 당신 요새의 성장주 창문이 흔들리고 깨질 듯 위태로울 때 현금을 가진 사람만이 비상구를 통해 여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헐값에 나온 우량한 자산들을 기쁜 마음으로 주워 담을 수 있죠. 또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로 가득합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큰 지출이 필요할 때 소중하게 지어온 금융 요새를 허물어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면 그보다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10%의 현금은 당신의 투자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탱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이자 위기의 순간을 찬란한 기회로 바꾸는 기회의 총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0대, 20대, 30대, 10대, 10이라는 황금 비율로 1,000만 원의 요새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자산을 나누어야 할까요? 그건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목격했던 유동성 파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모든 자산이 다 같이 오르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력의 시대입니다. 어떤 폭풍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자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승리의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설계도는 단순히 돈을 나누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안을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금기둥과 국채 바닥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고 시장이 폭등하면 성장주 창문이 당신을 미소 짓게 할 것입니다. 지루한 횡보장에서는 배당주 샘물과 국채 이자가 당신을 위로하겠죠. 당신은 이제 시장의 소음에 일희일비하며 휩쓸려 다니는 나약한 관중이 아닙니다. 나만의 요새를 직접 짓고 관리하며 미래를 통제해 나가는 당당한 포트폴리오 설계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본 이 요새 설계도 마음에 드시나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고 평생 당신을 지켜줄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바로 첫 번째 벽돌을 놓는 결단입니다. 300만 원의 국채를 사고 200만 원의 금을 담는 그 작은 행동이 모여 몇 년 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유혹할 것입니다. 이 코인을 사면 대박이 난다. 저 종목에 몰빵해라. 같은 시끄러운 소음들 말이죠. 그럴 때마다 당신의 설계도를 다시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요새는 지금 안전한가?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어갈 그 단단하고 아름다운 금융 요새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경제가 뭐야?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더 높고 튼튼하게 자라날 때까지 경제가 뭐야?가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그곳에서 평온하게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의 선택을 기쁘게 추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